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실제 끌어당김 그리고 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벗어날 때 간절함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파이더맨의 인터뷰라던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 거의 10년 정도 되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것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간절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왜 안 되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인생의 주인공처럼 문제를 척척 풀어나갑니다. 이 차이는 의지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더 놀라운 건 간절함의 크기조차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거의 10년간 끌어당김을 했는데 왜 안 될까라고 물어보는데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실제 결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해서 밤잠 설치며 했었는데 정작 일은 더 꼬이고 마음만 붕괴했던 경험들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배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톰 홀랜드는 배우가 되기 이전에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삶의 바탕이 되는 단단한 안정감을 배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배우였고 굉장히 불안정한 커리어 속에서도 아들한테는 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공연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다음 일로 넘어가는 대범함을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은 톰에게 어떤 시련이나 타인의 혹평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흔히 말하는 탄력 회복성, 리질리언스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톰 홀랜드는 명성이나 거대한 배우로서의 야망을 품고 연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춤추는 것이 좋아해서 매주 토요일에 댄스 교실에 다니고 그곳에서 발탁되어서 빌리 엘리어트 영화와 더 임파서블에 출연하게 되면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어떤 배우, 어떤 슈퍼히어로 맡고 싶냐는 질문에 스파이더맨이라고 대답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비웃듯이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과 삶의 방향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믿는다고 현재 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일과 삶의 방향은 내가 끌어당기고 현실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외부의 평판이라는 커다란 중압감을 겪었습니다. 이 배우가 스파이더맨에 처음 발탁됐을 때 저도 마블 팬으로서 많은 비판 그리고 걱정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당시의 과거에 감정적 소모가 극심한 역할을 맡고 SNS에 과도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찾아보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정서적인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SNS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언론은 이에서 뉴욕에서 신경쇠약을 겪고 있다고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서 이때 톰은 자신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언론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휴식을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낙인이 아니라 칭찬과 응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평온을 되찾을 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 홀랜드는 실제로 나의 삶 전체를 말하는 대로 끌어당긴 매니페스트 현실화의 신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데 영문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끌어당김의 힘을 진심으로 믿고 뭔가를 원할 때 인터뷰에서 말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몇 년 뒤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 배우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딴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고 백도 없는 배우가 지금 현재 위치에 오는 게 저는 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던졌던 수많은 소망들을 하나씩 놀라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고 싶냐라는 질문에 10년 뒤쯤 스파이더맨 정말 웃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으로 언차티드를 꼽았던 거 그리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같이 연기하고 싶었던 배우로 제이크 질레날을 뽑은 것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같이 연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제이크 질레날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호흡을 맞췄고 그 다음에 앤 해서웨이 그리고 크리스퍼 놀란 감독에 대한 열망 역시 멋진 프로젝트들과 연결되고 실제 영화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 토비 맥가이와 스파이더맨과 함께 촬영한 영화들 그리고 과거 어떤 빌런과 연기하고 싶냐고 했을 때 닥터 오크라고 말했던 것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거의 세계 영화사에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시연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연예인인 짝사랑이 누구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젠데이아라고 답했던 것은 결국 영화를 넘어서 현실에서도 그와 연인이 되어서 운명적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정말 간절하거나 진지하거나 그게 아니라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무조건 이거를 이룰 거야 라고 단언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그냥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하는구나. 거의 트랜스하핑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커리어 구축 과정이 거의 예언적인 연쇄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던 미래의 소망들, 그 당시에 우리가 웃어 넘겼던 말들은 모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톰 홀랜드 같은 대배우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통적인 끌어당김이랑 톰 홀랜드가 보여준 현실 실현 방식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내면의 에너지 상태와 목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크릿은 강렬한 열망과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트레서핑 관점에서 간절함은 현재 나에게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톰 홀랜드의 접근법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중에 수많은 세계선 중 하나를 그냥 유머러스하게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그렇게 지정하는 선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아니라, 톰 홀랜드 인터뷰 영상은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해 보는 겁니다.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냥 10년 뒤에,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제 강의에서도 한 10년 뒤, 20년 뒤라고 상상을 한번 해 보면 중요성이 정말 길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톰 홀랜드 가장 옛날의 인터뷰를 보면 무슨 잼민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냥 10년 뒤에 이 배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훨씬 빨리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이론에서 현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인지는 사실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그래서 과거 나는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대 IP를 반드시 맡아야만 하는 비장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10년 뒤에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조차 그 사람한테 "뭐 10년 뒤에 너가 할 수도 있겠지." 라는 그런 태도로 가게 되면 그 어디에도 중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평형력, 균형력도 절대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트랜스서핑 과점에서 어떤 목표에 지나친 의미나 집착을 부여하게 되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톰 홀랜드는 잼민이 중학생 정도였고, 인터뷰 중 특유의 위트와 장난기를 섞게 되면 어느 누구도 중요성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라는 가벼운 유의적인 태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트랜스서핑은 인간의 의지를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로 구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력과 직접적인 정말 간절한 노력을 하는 것,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톰 홀랜드의 가벼운 선언은 내 통제로 내려오고 외부 의도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상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상담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끌어당김이나 트랜스서핑을 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 핵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톰 홀랜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사실 톰 홀랜드도 실패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단계들이 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으로 성공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하는 태도는 거의 트랜스서핑의 이론에 정말 완벽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톰 홀랜드는 이 인지심리학과 행동과학의 기존 이론으로도 명확하게 설명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존 더슨의 유명한 도슨 법칙에 따르면 정서적인 생리적인 각성 수준이랑 우리의 과제 수용 능력 사이에는 역유자형 관계가 성립됩니다. 복잡하고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과도한 간절함과 실패에 대한 공포는 각성 수준을 거의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긴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인 에밀 쿠의 역효과 법칙에 따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적 노력이 작용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의지와 상상력이 충돌하게 되면 반드시 상상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단순한 운이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정말 가볍게 끌어당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놀림을 받더라도 인터뷰를 보면 실제 다른 사람들이 톰 홀랜드를 진짜 비웃습니다. "야 너가 무슨 그런 배역을 맡겠냐."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긁히게 되면 여러분이 중요성이 높다는 어떤 테스트를 해 보시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말고 소망을 선언한 이후에 톰 홀랜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과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파이더맨이라는 배우를 상상 한번 해 보시고, 여러분이 100억 이라는 목표를 해 보시고, 여러분이 서울의 아파트라는 상상을 해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현재 주어진 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닦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책상을 정리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의 과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게 유희적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톰 힐랜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압박감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긴장이나 불안이 느껴질 때 이를 억누르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긴장감을 흥분과 열정으로 전환하는 태도는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안에 관련해서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천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고, 이 불안과 조급함, 집착을 다스리는 것도 이 스파이더맨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안, 조급함, 집착 사실 다 같은 겁니다.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